2019년 6월 마지막 날, 긴 여름에도 저문 밤 8시 24분,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라고요? 경기도 가평의 다이빙 명소로 유명한 용소계곡에서 남편이 다이빙을 한 뒤 없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 19분 뒤에 구조대가 도착했고 15분쯤 뒤 바위에 발이 낀 채 심장이 멎은 윤상엽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10시경 윤상엽 씨는 사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 3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묘한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자는 사망한 윤 씨의 아내였습니다. 금감원에 지금 민원 신청 넣어놨었는데 보험사 측에서도 뭐 금감원에 답변할 테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더라고요. 보험사의 만행으로 윤 씨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희한한 이야기를 같이 늘어놓습니다. 사망한 남편에 대한 슬픔이나 그리움 없이 보험금에 대한 얘기에만 열을 올리더니 당시 계곡에 남편과 자신의 내연남이 함께 놀러 갔었다며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인 그녀에 대한 숱한 제보가 쏟아졌고 윤 씨 사망 사건은 재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3년 윤 씨의 아내와 그녀의 내연남은 윤 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처절하게 짓밟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두 사람의 정체는 희대의 가스라이팅 살인범 이은혜와 내연남 조연수입니다. 김영사. 김영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유정, 어민숙에 이어 최악의 여성살인마로 손꼽히는 이은혜에 대해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이은혜는 우리 사회의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알려준 끔찍한 사람이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또 이은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은혜는 어릴 때 TV에 나와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었잖아요. 네, 신동엽의 러브하우스라는 당대 최고의 인기 프로에 출연했었는데요. 당시 13살이었던 이은혜는 어린 나이에도 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극진히 돌보는 착하고 마음 깊은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었죠. 이런 거 불편하지 않아? 불편해. 하나도 안 불편해? 아니, 근데요, 제 방에서 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잠버릇이 심해가지고요, 굴러다녀요. 엄마 아빠 막 팍팍 차고 그래? 어쩔 때. 그래서 그게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20년 만에 완전 악마가 돼버린 거네요. 인사드리고요. 저희 엄마 아빠께서요, 은혜처럼 말 많이 하시고요. 우시는 모습이요, 처음 봤거든요. 저도 나중에 커가지고요, 이 받은 거를 다른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풀어요. 저 때는 천사였는데 다른 나라를 봤을 때 지금은 악마가 돼 있잖아요. 이은혜는 중학생이 되면서 급변한 걸로 보입니다. 중학생 때 첫 가출을 한 뒤 소위 가출팸을 결성하고 그때부터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해요. 조연수도 그때 만난 건가요? 맞습니다. 조연수를 비롯해 10대 때 만난 가출팸 멤버들이 이은혜에게 아주 중요한 지인이었습니다. 윤 씨 사망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 이 씨 역시 가출팸 멤버였습니다. 이은혜는 그때부터 성매매와 조건 만남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만 15세였던 2006년에 조건 만남 혐의로 첫 입건되었는데요.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가출팸 멤버들과 짜고 조건 만남을 하려 한 남성들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 회부된 것만 5번에 달해요. 어릴 때부터 범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네요. 그 돈은 다 어디에 썼대요? 너무 뻔한 얘기인데 사치와 향락에 다 썼어요. 유흥비와 여행, 사치품을 사는데 다 썼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은 없었어요. 조연수도 마찬가지였겠죠? 네, 조연수도 어릴 때부터 가출팸들과 어울려 다니며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는데요. 이은혜가 일하던 안마시술소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됐던 대포차 사건에 연루가 된 적도 있습니다. 또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되어 있었고요. 제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이은혜에게 남성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겠네요.
이은혜 지인에 따르면 이은혜에게 남성은 두 종류였다고 합니다. 돈줄과 진짜 사랑하는 사람. 이은혜가 돈줄로 보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진 남자는 확인된 것만 6명이 넘는데요. 3명의 남자와 동시에 동거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윤 씨와 결혼을 하기 4개월 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했는데 당시에 윤 씨를 포함해서 2명의 남자와 연애 중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었다고요? 결혼의 역사가 생각보다 깁니다. 우선 만 19이던 2010년 김모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습니다. 이은혜는 임신 중에도 나이트클럽에 가서 폭행 사건을 일으키는 등 기행을 일삼았어요. 아이 아빠는 출산 전 불상의 이유로 사망을 했고요. 이듬해 1월 딸을 낳습니다. 이후 2014년 사실혼 관계였던 이모 씨와 약혼을 한 뒤 태국 파타야로 여행을 갔는데요. 여행지에서 이모 씨는 익사를 합니다. 익사요?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부검까지 했으나 특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서 이 씨 사망에 이은혜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보험금도 유족들에게 제대로 지급이 됐고요. 하지만 이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기에 이후 사건을 계획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죠. 그러고 나서 또 결혼을 한 거예요? 네, 2015년 11월에 한 남성과 결혼식을 하는데요. 이은혜가 부모님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바람에 제대로 상견례조차 하지 못하고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게다가 신부 측 하객수가 너무 심하게 적었고 그 중에는 반팔, 반바지 차림에 문신을 훤히 드러낸 사람들도 있어 뭔가 이상해 보였다고 해요.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은혜는 비용을 1원도 보태지 않아 모든 축의금을 신랑 측에서 받기로 했었는데 식이 끝난 후 이은혜가 이를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뭔가 수상함을 느낀 신랑 측 가족들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 알아본 결과 이은혜의 부모님과 하객 대부분이 알바생이었어요. 결국 파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계속 결혼을 시도한 거네요. 그렇죠. 불과 6개월 정도 흐른 뒤인 2016년 5월, 이은혜는 또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씨를 비롯한 다른 남성들과 사귀거나 동거 중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밤, 신랑에게 그 사실을 들켜 파혼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윤 씨랑 결혼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2016년 9월, 이은혜는 2012년부터 만났던 윤 씨와 인천에 신혼집을 얻었고 이듬해 3월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돼요. 이은혜와 윤 씨는 어떻게 만났나요? 이은혜의 주장에 따르면 가출 생활을 하던 당시 채팅을 통해 재워줄 사람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윤 씨와 알게 됐다고 해요. 이은혜가 성인이 된 후에도 한 번씩 채팅을 하다 우연히 다시 만나면서 사귀게 되었대요. 이은혜와 윤 씨는 신혼집까지 얻었지만 하루도 같이 산 날이 없다고요? 네.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됐지만 그때부터 아주 기묘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은혜보다 11살이 많았던 윤 씨는 명문대를 졸업한 뒤 대기업 연구원으로서 연봉 6천만 원 이상을 벌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모은 현금 자산만 3에서 4억 원 정도였다고 해요. 아주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은혜와 결혼을 한 뒤부터 인생의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선 두 사람은 인천에 번듯한 신혼집을 얻었는데 윤 씨는 수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살았어요. 이은혜는 신혼집에 살고요? 네, 이은혜는 신혼집에서 친구들과 같이 살았고요. 그럼 직장 때문에 따로 살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기이한 건 이은혜가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 거죠. 이은혜는 가끔 주말 아침에 윤 씨의 자취방을 찾았는데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집에 들어가지는 않고 집 앞에서 짧게 대화를 나누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윤 씨와 단둘이 만난 적도 없다고 해요. 늘 조연수나 다른 지인과 함께 만났죠. 크리스마스, 새해 등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에도 두 사람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 내가 먼저 선수 치려고 그랬는데 빠르구만? 내가 좀 빨라. 오빠도 메리 크리스마스요. 고마워. 여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어디야? 나 지금 큰 집. 아이고, 신정이라고 큰정 같구나. 그래, 들어가서 푹 쉬어. 가족들은 수상함을 못 느꼈대요? 느꼈죠.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신혼집에 간다고 하면 윤 씨가 극구 반대를 하는 바람에 신혼집에 가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출근했어. 왜? 나 내일 니네 집에 가도 되지? 안 돼. 왜?
아, 내일 일 있어. 왜? 그럼 일요일 날 할게. 아, 주말에 다 출근해. 주말에 언제 출근하는데? 아, 근데 진짜 왜 그래? 왜 그래요? 너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 좀 보려고 그러지. 아, 다음에 와. 다음에 제발. 아,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 그 사정을 얘기해봐, 그러니까. 아, 다음에 얘기한다니까. 아, 그냥 좀 그렇게 해주라, 좀. 아, 말 못할 이유가 뭐 있는, 뭐 빨간 딱지라도 붙여있어? 참 붙어있다고. 제발 좀 살려줘, 제발. 가족들이 이은혜에게 직접 연락을 하진 않았고요. 했죠. 근데 이은혜가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죠. 아, 그냥 은혜랑 통화해봐, 그냥. 걔 전화 안 받아. 문자 남겼는데도 연락 없고. 은혜한테 물어보면 그 사정을 들을 수 있니? 아, 전화해봐, 그냥. 알았어, 끊어봐 그럼.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은혜가 직접 윤 씨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윤 씨가 가족들이 집에 찾아온다고 해서 곤란하다고 말한 그날요. 여보세요? 뭔 소리야? 아, 오늘 집에 오고 싶대. 집에 오고 싶어서 뭐 오늘 온대? 아,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통화해? 통화해 마라. 왜 그렇게 화를 내? 아, 그러니까 X가 짱나니까 그렇지. 내가 통화한다, 끊어. 여보세요? 얘기해. 오빠 좀 털었어. 오빠 회식 갔을 때 술 먹고 뻗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새벽 늦게 들어오고 해서 작년부터 그런 게 있어갖고 기분이 매우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 잘했네. 오빠가 살짝 쓰레기 되긴 했는데 그렇게만 그냥 얘기해줘. 알았어. 그러니까 근데 왜 이은혜는 굳이 같이 살지도 않는 남자와 혼인관계를 이어간 거예요? 윤 씨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봉 6천 이상을 벌고 현금 자산만 3억 이상을 갖고 있던 윤 씨가 이은혜와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윤 씨는 계속 회사를 다녔잖아요. 근데 왜요? 이은혜는 친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윤 씨의 돈을 갈취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 돈은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죠. 게다가 이은혜는 혼인기간 내내 조연수를 비롯한 여러 내연남들과 숱하게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비용은 모두 윤 씨에게서 나온 거였죠. 1년 만에 대기업 연구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정도면 대체 돈을 얼마나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동안 윤 씨의 생활은 말도 못했겠는데요. 평일에는 회사에서 끼니를 때울 수 있었지만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밥 한 끼, 물 한 통 사 마실 돈도 없었다고 해요. 2주 만에 7kg이 빠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라면 한 개 사 먹을 돈이 필요하다고 3,000원을 빌리기도 했고요. 너덜너덜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이은혜에게도 이런 사실을 말해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줄 돈이 떨어져 간다는 사실에 분노할 뿐이었죠. 내가 급한 거라 얘기했잖아. 그럼 당장 오늘. 이건 바로 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아니, 오빠 먼저 줘야 된다 했잖아. 얼마 줄 건데, 오늘? 또 내 말 귀통으로 들었지? 윤 씨 사망 후 유가족이 윤 씨의 방을 찾았을 때 그 처참함에 기가 찼다고 합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쌀 한 톨 없는 집의 냉장고에는 국물만 조금 남은 김치통과 남은 짜장면들을 모아놓은 그릇이 있을 뿐이었죠.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던 윤 씨는 급기야 장기매매까지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패하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죠. 그리고 써둔 메모에 이은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온다. 은혜가 이걸 알아야 보험금 탈 텐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은혜한테 솔직히 미안하지만 크게 미안하진 않아. 은혜는 나 빈자리 못 느낄 테니까. 은혜는 아마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 은혜는 항상 바쁘니까. 이은혜를 끊어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이 사건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은혜에 대한 윤 씨의 행동은 제3자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진심으로 이은혜를 사랑한 윤 씨의 감정을 이은혜가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벗어날 수 없도록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은혜도 처음부터 윤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건 아니었겠죠. 만남 초반에는 적절히 호감을 주면서 신뢰감을 쌓은 뒤 점차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 갈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둘이 데이트를 즐겨야 돼요. 네, 그렇죠. 충분히 자신에게 사랑에 빠지도록 만든 뒤 동정심을 유발해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 정도도 못해주나라는 감정을 유도했다는 거네요? 맞아요. 게다가 이은혜는 윤 씨가 관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때면 느슨하게 풀어주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어. 우리 그냥 그만할까? 그런 왜? 얘기 했었어. 그냥 다 그만두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 이렇게 그렇게 좀 지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니, 오빠 정말 근데 나 그만 만나고 싶어? 여자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잔데 갑자기 힘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이해해, 그만할까? 헤어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 나도 모르게. 미안해. 난 그럴 아니야, 미안해. 오빠 이해해, 진짜. 내가 미안해, 정말. 몰라줘서. 그리고 진짜 헤어지자고 한 거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내가 그렇게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 여행비를 주는 대신 월세를 냈다고 불같이 화내던 이은혜가 헤어질 생각을 했다는 윤 씨의 말에 갑자기 이해를 하는 척 하잖아요. 지금 160만 원에서 이제 방세랑 냈어? 100만 원 남았는데 그러면? 냈다고? 아, 내가 급한 거라 얘기했잖아. 그럼 당장 오늘 이건 바로 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그럼 윤 씨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관계에 빠져드는 거죠. 결국 이은혜의 가스라이팅이 윤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고요. 사건 당일을 살펴볼까요? 2019년 6월 30일 윤 씨는 이은혜의 내연남 조연수와 공범으로 인정된 이 씨의 여자친구 등 이은혜의 지인 5명과 이은혜와 같이 가평의 용소계곡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윤 씨는 자기랑 띠동갑인 동생들과 놀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내내 윤 씨는 거의 조롱에 가까운 놀림을 당합니다. 제가 뜨는 게 신기하지 않아? 쟤 어떻게 뜨냐? 오빠! 빠삭 뛰어야지! 이은혜와 오랜만에 놀러간 윤 씨는 그런 놀림마저 즐거워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하네요. 용소계곡은 다이빙 명소로 유명한 곳인데 조연수 등 일행들은 수차례 다이빙을 하면서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수영을 하지 못해서 튜브를 타고 물에 떠 있는 정도였어요. 해가 지자 일행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뛰자며 4m 바위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윤 씨에게도 같이 뛰자고 한 거죠.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4m 위에서 뛰어내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요. 끝까지 거부했을 법도 한데 말해요. 머뭇거리는 윤 씨를 향해 이은혜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오빠가 안 뛰면 내가 뛰어내릴 거야. 이 말에 결국 윤 씨는 별다른 안전장비도 없이 바위 위에 올라섰고 바위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그게 윤 씨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윤 씨가 직접 뛰어내린 거예요? 일행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윤 씨의 시신에서도 별다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서 자진입수한 것으로 보고 처음의 사건은 종결됐죠. 그리고 이은혜는 윤 씨가 뛰어내리기 직전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는데요. 아주 이상한 점이 포착됩니다. 이은혜가 찍은 영상이 편집된 정황이 발견된 거예요. 더 이상한 건 그날 병원으로 이송된 윤 씨는 밤 10시쯤 사망 선고를 받았고 이후 장례 절차가 진행됐어요. 근데 영상 편집 시점이 밤 11시 4분인 겁니다. 남편이 사망했는데 그 와중에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게다가 이은혜가 찍은 영상에는 뛰어내리는 장면은 없었고 딱 그 직전 상황까지만 담겨 있거든요. 무엇이 편집되었는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건 확실하죠? 그리고 조연수 등과 함께 빈소에 있던 이은혜는 게임을 하기도 하고 도무지 슬퍼 보이지가 않더래요. 게다가 장례가 진행 중이던 때 조연수와 함께 윤 씨가 혼자 살던 집을 찾기도 합니다. 그 집에서 무엇인가를 빼돌린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어요. 이후에도 조연수는 한 차례 더 윤 씨 집을 찾아 데스크탑을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 컴퓨터에 뭐가 있었기에 그걸 빼돌린 거죠? 컴퓨터를 찾지 못해서 정확히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은혜와 조연수가 불법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어 지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은혜는 보험금을 노리고 윤 씨를 해한 거잖아요. 네. 사건이 알려진 것도 윤 씨의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자 불만을 갖고 이은혜가 스스로 제보했기 때문이죠. 보험금 청구를 11월 11일 날 했어요. 어떻게 했다 그런 식으로 저를 막 몰고 가더라고요. 이은혜는 윤 씨와 결혼을 한 뒤 가출팸 중 한 명이자 자신의 전 남친에게 윤 씨 보험 가입을 부탁합니다. 이은혜는 보장 금액이 높은 고액의 보험을 요구했어요. 주목할 점은 처음 설계 시 보험금이 월 7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보장 연령을 낮춰서 금액을 줄여달라고 이은혜가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씨 생명보험의 보장 연령은 55세까지였습니다. 보통은 보장 연령을 높이려고 하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낮추지 않을 텐데요. 마치 그 나이까지 보장받을 일이 없을 거라는 암시 같아서 섬뜩하네요. 그래도 월 납입금이 40만 원대였는데 희한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치료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은 1회만 납입하고 돈을 내지 않아 실효된 반면 생명보험금은 꾸준히 냈다는 거예요. 물론 윤 씨가 신용불량자까지 된 상황에 생명보험도 유지하기는 힘들어서 종종 미납하곤 했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험금을 내고 보험을 살립니다. 그게 언제죠? 사실 이은혜와 조연수는 계곡 사건에 앞서 2차례나 윤 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계곡 사건 6개월 전인 2019년 2월 이은혜 일당은 윤 씨를 데리고 강원도 양양에 놀러 갑니다. 그리고 독성이 있는 보거에 정소와 피를 넣은 찌개를 끓여 윤 씨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약 2달 뒤인 5월 10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다시 한번 윤 씨를 죽이기 위해 공모하고 그를 물에 빠뜨립니다. 두 날 모두 실효될 뻔한 보험이 살아난 지 일주일 남짓 되었을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윤 씨가 사망을 한 그날 그 시각은 또 한 번 보험이 실효되기 4시간 전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확실히 석연치 않네요. 이은혜와 조연수는 평소에도 보험 사기를 숱하게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은 평소에도 윤 씨 돈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현지에서 도난사고 증명서 등을 거짓으로 발급받아 와 100에서 200만 원씩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최소 800만 원이에요. 여행자 보험을 그렇게 많이 자주 받았다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만큼 보험 사기에 익숙하고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험사와 분쟁 중인 사람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하자 바로 제보를 하지 않았을까요? 윤 씨는 최초 조사 때 단순 익사로 판명이 났잖아요. 근데 왜 보험금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윤 씨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약 8억 원이었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모두 한나란 씨에 가입했어요. 보험사에서는 생명보험 계약 기간을 만 55세로 짧게 잡은 점,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점, 보험 여러 건의 수익자가 모두 법정 상속인이 아닌 이은혜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수상하게 봤어요. 보험사는 보험 사기 혐의로 이은혜를 고발했고 윤 씨의 가족과 지인들도 경찰에 수상한 정황을 제보하며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은혜가 직접 그 아래 제보를 한 뒤 이상한 말을 늘어놓자 제작진도 이은혜를 수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연남이 있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랑 오빠랑 많이 어울렸거든요. 그렇게 계속 같이 놀러 다니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랑 1월인가 2월쯤에 이제 내연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누가 남편이랑 내연남하고 같이 놀러가서 남편이 사고 당했다는 얘기를 저렇게 당당하게 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의미심장한 댓글까지 올라오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이 생긴 거예요. 경찰은 다시 대대적인 재수사에 들어갔고 마침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몇 차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던 이은혜와 조연수는 조사를 받던 도중 도주를 하게 됩니다. 어이가 없는 건 이은혜와 조연수는 윤 씨가 사망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부터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도주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국내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아주 신나게 보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형외과에 같이 찾아가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페이스오프라도 하려고 한 건가요? 그리고 마침내 도주 4개월째에 주변인들의 제보와 이은혜 아버지의 도움으로 두 사람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윤 씨가 사망한 지 3년이 된 2022년 6월 드디어 법정에 섭니다. 법정에서 기가 막힌 사실들이 더 밝혀지는데요. 이은혜는 윤 씨가 물 사 마실 돈이 없어 구걸을 하는 동안 윤 씨 카드로 한 달에 택시비만 200만 원씩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윤 씨는 결혼 후 가족 몰래
이은혜가 20살에 낳은 딸까지 호적에 올려주며 호적상 딸이 생겼는데요. 입양 절차를 위해 법원에서 마주친 것 외에 따로 접점은 없었다고 해요. 이은혜의 검은 속내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가능성이 크죠. 결국 윤 씨와 이은혜의 혼인은 무효되었고요. 이은혜의 딸 역시 파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이은혜와 조연수에게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선고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함께 있었던 공범과 두 사람의 도주를 도운 지인들 역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종종 어이없는 소식들이 들려와요.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이 이은혜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다고요? 네, 이은혜의 1심 재판 후 조주빈은 이은혜에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징역 47년형을 받은 놈이 뭔 조언이래요? 이은혜는 고유정, 어민숙 등과 같이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고유정하고 싸움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걸 보면 참 어지간하다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사팀은 세계의 범죄 사건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신다면 또 다른 사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눈썹 이쁘다. 눈썹?